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간다는 게 훅 가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달이 왔죠.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지금은 그냥 제가 대충 넘겨짚기로는 시상식 시즌이죠. MMA도 하고 마마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 많이 보실 거고 또 학고모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예년 같으면 약간 회식의 시즌 혹은 사람들 만나는 시즌이었겠지만 지금 또 여의치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든가 또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모임 취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한 해를 한번 잘 갈무리 해보시면서 지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앞에서 보시는 이 책입니다.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대표작 1984 동물농장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안 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따로 다른 유튜브 채널 혹은 직접 읽어보셔도 되고요. 재밌으니까.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군부 세력과 공화주의 정부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공화주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나키스트 의용군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멋진 전투와 뜨거운 승리로 파시스트들의 길을 눌러버리겠다고 한 결심은 이제 최전선에 배치되자마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총과 총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곧 교차된 전선에서 벌어지는 지루한 대치는 이제 후방에 알려진 어떤 낭만적인 전쟁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틈틈이 벌어지는 전투에서 의미 없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이 소설의 주인공 나의 입장에선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6개월 넘게 대치가 이어진 뒤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휴가를 받아서 바르셀로나에서 쉬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화주의 정부와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무력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 군부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서도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두 세력,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나키스트들을 믿지 못해서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공화주의 정부와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이 주인공인 나는 아주 질린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아나키스트 의용군 소속이었던 이 자신의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집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주의 정부 진영에 자원 입대해서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기보단 보고서에 가까운 작품, 르포르타주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를 청취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탈로니아 찬가는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르포르타주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설도 아닌 것이 신문 기사도 아닌 그 중간에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애쓰는 문학, 이런 장르를 이제 르포르타주라고 하죠. 이런 문학 작품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지 오웰이 이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경력에서 나오는 일종의 인터넷 유행어를 쓰자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를 통해서만으로도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요 사태에 실제로 참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분, 느낌, 감정, 그리고 그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에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이 일으킨 군사반란에서 시작돼서 공화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토지와 소유 재분배 등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던 당시 스페인 제2공화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제2 스페인 공화정이 무너진 사건을 스페인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랑코의 쿠데타 반란군은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진보적인 개혁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혼란에 빠져있던 스페인 전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9년에 최종적으로 프랑코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공화주의 정부는 그 공화주의 정부 안에서 스페인 안에서 자생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흔히 이제 근현대사 배우시는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코민텔은 제3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과 그리고 전 세계적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었던 이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 이 정부, 그 공화정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누가 제1당이 돼서 다수파가 될 것이냐를 놓고서 싸우다가 자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프랑코가 이긴 것이죠. 오웰이 이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바르셀로나 시가전도 바로 이 자멸의 과정에서 있었던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탈로니아 찬가라고 하는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가 앞에서 퀵 서비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휴가를 받기 전에 그 최전선에서 파시스트 군과 싸우는 전반부와 그리고 그러니까 휴가를 받고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그 공화파 정부와 무정부주의자들 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이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내가 이제 파견돼 있었던 그 최전선에, 그러니까 파시스트 군과 맞서는 최전선의 어떤 그 지리 멸렬함 같은 걸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자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요. 명령 체계도 진짜 엉망이고요. 막 소령이 명령하는데 병장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 그 작전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해봐. 막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또 거기 참여하는 동원되는 병사들은 줄 맞춰서 걷는 정도의 훈련만 받고 바로 전장으로 투입이 되는 정말 그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혹은 조금 더 비속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인데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죠. 그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정도의 그런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실은 이제 조지 오웰이죠. 나는 영국인으로 나오는데, 이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훈련도 받고 그 제식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을 갖고 전쟁을 어떻게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내가 바라보는 단 하나의 희망이자 동력은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리멸렬함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한 어떤 굉장한 에너지가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지 오웰이죠. 네, 오웰은 굉장히 끊임없이 의식을 하고 있고 그 의식을 소설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이 멸렬함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일으킨 군사 반란군,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식 군대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물론 동원되긴 했지만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식 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면 심지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명확한 평등을 실현해야겠다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달려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 반란군에 비해서는 사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평등이 잠깐이나마 실현된 어떤 모습,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령이 명령하는데 병장이 그 작전 제가 왜 해야 돼요? 저한테 제가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어떤 평등을 향한 열정이나 열망, 그리고 그런 사회가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이고요. 반대로 이제 뒷부분은 이제 휴가를 받아서 바르셀로나로 나오면서 보았던 풍경들을 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설의 나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평등에 대한 확신이 바르셀로나로 휴가를 나와서 보는 모습을 통해서 산산이 깨지는 것이죠. 일단 전쟁이 길어지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리고 혁명의 시기에 잠깐 없었던 뭐 계층 간의 차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든가, 혹은 전선에서는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막 총알도 못 쏘고 5명, 10명 뭐 분대 단위가 총 하나를 돌려 쓰는 막 이런 처지인데, 바르셀로나의 치안을 지키는, 뭐 사실상 무정부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치안대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소총을 메고 호주머니에는 권총을 차고 있고, 한 명이 총을 2-3개씩 들고 다니고 총알도 꽉꽉 채워서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코민텔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에트 연방, 소련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공산당, 더 정확히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세력들을 이제 혁명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는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들, 스탈린과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그 레닌이 집권했을 당시에 소련의 제2인자였던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막 매도를 하면서 쟤네들은 혁명의 적이다, 혹은 사실 쟤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프랑코 파시스트 반란군에게 협력하고 있다, 막 이런 헛소문을 내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꼬락서니, 이건 진짜 꼬락서니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 혹은 이제 조지 오웰이 갖고 있는 태도도 그렇고요. 이런 꼬락서니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신물이 나는 겁니다. 왜 얘들 저러고 있나.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내가 속해 있었던 세력의 잘못이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정부의 어떤 합리적인 정책에도 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정부나 공산당을 못 믿어서, 사실 못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믿어서 뭐 무기를 전량 회수해서 우리 최전선에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뭐 그런 말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신물난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파시스트로부터 구하겠다, 혹은 뭐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요런 이상들은 각자 세력에서 다들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공화주의 정부 내부의 분열 때문에 뭐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다수파가 돼서 쟤네들을 숙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깝깝한 거죠. 이제 실제 그 어떤 이상주의적 모습을 꿈꾸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 즉 오웰의 눈에서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묘사되는 요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요 역사적 사건은 뭐 파시스트와 정부 간의 대립, 공화주의자들 간의 대립이라든가, 그 각 진영 안에서 세부 세력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연대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뭐 서로를 숙청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커지면 이게 이제 세계대전이 되거든요. 실제로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세계대전의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혹은 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에 뛰어든 어떤 생생함 같은 거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카탈로니아 찬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마쳐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스페인 내전이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룬 문화 콘텐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머릿속에 두두두둑 하고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4-5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각자 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 독후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 혹은 테마들이고요. 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교양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스페인 내전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게르니카 연작으로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그림이 있고, 혹은 몇몇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걸 실제로 박물관에서 보기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그림 보시면 좋겠고, 또 이거 말고 다른 문학 작품으로는 역시나 조제 오웰만큼이나 유명한 소설가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또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니아 찬가의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나키스트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었는데,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러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서 같은 문화적 같은 시대적 사건을 다루는 2가지 관점, 이런 걸 비교하는 독후 활동, 이런 거 굉장히 높게 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도 아니고 심지어 작품이 2개나 있습니다. 그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굉장히 다큐멘터리처럼 다룬 작품, 켄 로치의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화파 정부가 파시스트군에 맞서 싸우는 전투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고요. 또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영화 감독의 파네미로 오피리어와 세계의 열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제목만 들으면 판타지 영화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두운 영화입니다. 그 스페인 내전 시기에 살았던 소녀의 어떤 동화적인 세계와 실제로 밖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죽어 나가는 실제 현실의 그 파시스트군이 정복하고 있는 현실 세계, 이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기괴한 장면, 기괴한 상상과 비극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굉장히 잘 그려진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전쟁사학자 앤토니 비버라는 사람이 쓴 스페인 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나라 한글로 볼 수 있는 스페인 내전 관련 어떤 역사책, 사료 중에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요런 책, 도서, 영화 같은 것들, 이 책과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비교해보시고 독후 활동 혹은 교양을 쌓는 활동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두두두둑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에 관한 내용을 마쳐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지난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그러니까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그 뭐 well dying, 그러니까 잘 죽는 법이라고 하는 화두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좀 됐죠.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well dying에 관해서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이자 학자인 이 윤영호 교수가 쓴 에세이집입니다. 뭐 자기 얘기도 있고, 뭐 자기가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담긴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기 의견도 담겨 있는 뭐 여러 가지 깊이를 보여주는 에세이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